안녕하세요. 충팔에서의 충팔입니다. 오늘은 전세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전세 대출이 전세금의 80%까지 되었던 게 결국은 70% 수준까지만 나라에서 해주는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볼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또 전세를 또 계속 사셔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시니까.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이 10%가 줄어든다는 건 내 돈 10%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갖다나 요즘 안 좋은 경기에 그 10%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네. 1억을 치더라도 1,000만 원이 될 것이고, 2억을 치면은 2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네. 갑자기 그런 목돈이 생긴다는 게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 여기에서 규제가 풀리기 전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다시금 빨리 구하려는 경향이 생기다 보면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금이 오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결국엔 이제 내 돈이 10% 부족하니까 전세 수요자들이 줄어든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면 전세금이 떨어지겠죠. 네. 떨어진다는 두 가지의 제가 생각을 해 봤고요. 일단 나라에서 이 규제를 하는 이유는 DSR 기준의 전세 자금 대출은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았어요. 하면 제가 DSR 기준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세 자금을 5억을 대출을 받아나 있어도 그거를 갖다가 포함을 안 시키니까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웠는데 나라에서 전세 사기 문제가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4조에 육박했습니다. 4조. 엄청난 금액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전세 자금 대출에 나가 있는 금액이 200조에 육박합니다. 200조. 네. 이건 일단 10%를 줄이는 게 있어 가지고서는 혼란이 올 겁니다. 혼란이. 만약에 10%를 줄이는데 불구하고 전세금이 올라버리면 내 돈 10%가 필요한 게 아니고 20%가 필요할 수도 있게 되고 30%가 더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면은 완전 전세난이 되겠죠. 전세난. 네. 전세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기조는 트럼프가 있을 때만큼은 집값이 오르리란 거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해놨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5억을 사시는 분인데 월세로 돌렸다 하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는 200만 원 이상이 육박하게 됩니다. 하면은 이자 내는 거에 비해 가지고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내는 거에 비해 가지고 월세가 훨씬 많아지니까 삶이 더 팍팍해지겠죠. 네, 더 팍팍해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땐 전세 사시는 분들이 지금은 참 기로에 서 있다.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부동산 얘기를 할 때는 전세살이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어, 어떻게 자금 여유든지 된다 그러면 자금 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겁이 나서 집을 못 사겠다라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집을 매수를 하십시오라는 말씀 드렸죠. 전세살이를 그만하고. 왜? 전세는 5억에 살면 그 5억은 계속 5억이고 5억으로
집을 사게 돼 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 5억은 가치가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네. 그래서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특단의 조치입니다. 왜? 가계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 있는 상태에 이 전세 자금 대출은 가계 대출에 포함을 안 시킨 상태다 보니 시국도 시국이고 지금 이런 문제까지 불거져 가지고 전세 사기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그걸 나라에서 보증을 써 가지고 세입자들을 구제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그 손실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꾸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 나라 국가 측면에서도 이걸 갖다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갈 수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전세 제도가 있다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전세 제도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혼란에 시달립니다. 네. 내관이 됩니다. 부동산의 내관. 네. 전세 자금 대출이 200조가 나가 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전세 세입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되고,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고, 물량 역시도 월세에 비해서 전세가 많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월세를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월세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하고 재갱신권을 갖다가 쓰더라도 2년입니다. 2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쓰냐? 쉽게 말해가지고 목돈을 잠그고 못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및 전출을 간다든가 무슨 이제 회사에 그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뭐 사는 경우 월세를 좀 고가의 월세를 산다는 경우도 생기고요. 뭐 쉽게 말하면은 프로야구 선수들, 외국인들 있죠. 예, 구단 측에서 전부 그들한테 월세를 구해줍니다. 월세를 구해줘요. 그런 수요들이 이제 맞춰지는데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 우리 국내에 와서 1, 2년 살이 정도 했을 때는 왜냐하면 목돈을 갖다가 못 내죠. 그래서 렌트 문화인 월세를 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제가 얘기를 전부 종합해 본 결과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는 나라에서 언제 80%에서 70%로 한다는 구체적인 시기는 말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런 정책 기조로 바뀐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어떤 쪽에서는 전세를 빨리 갱신 기간이 다 되신 분들은 미리 갱신을 안 해준다는 뭐 집주인이 있으면은 빨리 다른 전세 자금 10%더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80% 받아서 다른 전세를 구해서 조금 빨리 움직이거나 예를 들어서 그죠? 왜? 내 돈이 10%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래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걸 다 얘기를 한다는 쳐도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고 저 충파리가 집을 샀을 때가 박근혜 정부 때 집을 샀습니다. 집을 샀고 그때 미분양이 속출을 했고요. 그때 취득세가 2%인 취득세를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1%로 낮췄을 때 제가 부동산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제가 묶어서 이제 대출을 조금 받아서 이제 저도 현금이 다 있지는 않은지라 대출을 조금 받아서 제가 그렇게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무려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다는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 거고, 제가 40에 샀으니까 한 12년 전에 집을 샀네요.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집값은 많이 떨어져 있다. 조금이 아닌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고, 전세 세입자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진짜 넋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라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뭐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지금은 뭐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정책 기조를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바는 절대적으로 오피스텔, 원룸, 빌라, 전세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세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생깁니다. 왜?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전세가라는 게 아파트처럼 어느 정도 그 호가라는 게 좀 정해진 게 뚜렷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빌라라는 가격이 3억이라 하지만, 예를 들어서 3억에 한 60% 선인 638, 1억 8천에 전세를 들어갔다. 근데 그 3억이 과연 3억일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3억에 사람들이 매수를 해줘야 3억인 거지. 그 빌라가 예를 들어서 2억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면 2, 6, 22, 1억 2천이 되는 거죠. 하면은 6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돈을 융통해서 다른 데다가 집어넣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천만 원이 없어요. 중요한 게. 하면 1억 8천을 그대로 전세를 받아야지 1억 8천을 내주고 보내드리는데, 그전 전세 세입자를, 지금은 전세가도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그것도 심각합니다. 전세금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명도 소송도 하고 있고요, 세입자들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집이 팔리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가가지고 사채빚을 내가지고 주지는 않습니다. 하고 명도 소송이라는 게 한두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명도 소송에 그걸 뭐 이렇게 경매권으로 넘어가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고요. 집주인이 경매까지 넘어갈 때까지는 안 기다리겠죠. 결국은 시간을 질질질질질 끌다가 그때서야 어쨌든지 돈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전세금을 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나라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은행권을 통해서 전세 반환금 대출이라는 걸 집주인들한테 해줬어요. 해줬는데 원래는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요즘은 세입자보다도 집주인들이 골머리가 더 아픈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집값 떨어지는데 뭐 전세 잘 안 나가죠. 그 다음에 세입자 잘 안 구해지죠. 그런데 보유세, 재산세는 내야 되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다. 그나마 집값이 오른다라는 기조가 되어 있다라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벌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뭐 좀 쉽게 설명하면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플랜 A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세를 계속 살 것 같으면 발빠르게 움직여서 전세를 구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랜 B는 집을 이 기회에 매수를 한다 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충팔LS의 충팔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나라 사랑입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